안녕하십니까. 88은 간이 산깨가 되죠. 예. 현기부에 뭐라고 했냐면 간이 마땅하지 않으면, 간팔이 마땅하지 않으면은 근육이 다치거나 또는 뼈가 부러진다. 그러니까 근육과 뼈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현공비지에는 이항사가 간궁에 보이면 그랬는데, 산성파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로지막, 객사 죽음을 만나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 이양사라는 것은 고향을 떠난다. 고향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물이 이렇게 감싸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야지 좋은데, 마찬가지로요. 감싸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여기 있는 물도 여기 있는 물이 이런 식으로 돌아와야지 좋은데, 그래야지 이 비유로 자면 나사가 조인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러질 못하고 물이 무정하게 흘러 내려가는 걸 갖다가 이항사라고 합니다요. 탄성이 하수가 됐을 때, 이 하수라는 것은 쌍성해양을 의미합니다. 근데 쌍성해양이 되니까 예를 들자면 팔운의 팔자가 향궁의 이치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 안산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대로 괜찮죠. 그런데 안산이 없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소산, 출산이 적고, 방금 말한 근골이나 수지, 손가락이나 또는 배척, 척추죠. 척추의 손상을 받게 된다 이거죠. 다음에는 수성이 산상으로 갔을 때, 이것은 산상이 즉 말하자면 쌍성해자입니다. 쌍성해자일 경우에는 팔자가 팔운의 왕기인데 그 왕기 향성이 뒤로 가버린다 이거요. 그랬을 경우 그리고 또 산의 모양이 파쇄가 되고, 또 물을 따라서 비찬 외사 그랬네요. 이거 뭐 그냥 방공수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타양에서 망명 행사,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망자란 것은 사망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문장 중에 비의란 말이죠. 마땅치 않다란 말은 신령과 상산하수를 의미한단 말입니다요. 그래서 팔운의 팔팔이 산성 향성팔이 향수라는 것은 향궁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요. 그러니까 쌍성 해양이죠. 쌍성 해양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6개의 좌양이 있죠. 그리고 또 좌우에 모이는 것은 쌍성 해좌죠. 이것도 팔운에 6개가 있죠. 팔운의 병자 임양이네요. 팔운의 병자 임양이요. 그런데 팔운이기 때문에 팔자를 중심으로 보죠. 그런데 88이 진궁에 있어요. 그런 이렇게 이 88이 이 회합된 그 방위에 물은 없고 유상 산만 있어요. 이렇게요. 산만 있을 때는 사람은 인정은 괜찮겠지만은 파재, 여기서 파라는 것은 주로 재물이 파기가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좌양은 똑같아요. 좌양은 병좌 임양이고 책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진궁에 88이 있는데 산이 피바 너무나 가깝고 험하고 높아서
내 혈이 중궁에 있죠요. 이 혈을 갖다가 피바브르면은 정소, 사람이 출산이 적고 심지어 그 피바브 정도에 따라서 후손이 끊기는, 즉 절사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 번째가 세 번째는 인정과 재물이 모두 양황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좌양과 괴는 같아요. 물만 있고 물이 없을 때는 당연히 발전을 하죠. 그런데 또 인정도 귀인도 나고 출정이란 건 이게 출산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 살이 없는데도 왜 그런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정우명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일반의 지서란 건 풍수서죠. 모두 다 사는 사람의 귀와 천, 그리고 수요. 요 수는 장수란 뜻이고 요는 일찍 죽는다는 뜻이죠. 그걸 갖다가 관장을 해요. 반면에 물은 제록의 빈부를 갖다 관장해요. 이건 이미 우리가 이렇게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실 진짜 명사의 법은 산으로도 발부가 가능하고 물로도 재물뿐만 아니라 인정까지 관장한다 그랬어요. 요 말이요. 이 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도 발부가 가능하다는 것은 안산에, 특히 정면에 안 돼 있는 산이 예를 들어 노적봉 모양이나 토채나 금채로 돼 있으면 부자가 가능하고요. 또 물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평지령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요. 다음에 심시용광의 칠성타급법은 지금 이 법은 심시영광에서 말한 법은 착오가 있으므로 다른 그 비법이 있다고 그랬네요. 다음에는 8과 9 산화비 꾸밀비자입니다. 8이 9를 만나면 이 벼슬의 지기겠죠. 벼슬의 지기가 조정의 반이란 건 뭐 양반이니까 양반이란 건 문무반이죠. 문무방에 열한다. 거기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8과 9는 조정의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좋은 직에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현공비지의 천시는 8이죠. 천시원에서 천시만 따왔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병이나 곤을 만나면, 그러니까 지금 8, 9를 하는데 8자에다가 병의 9자를 만나면 8, 9죠. 그런데 거기다 또 2자까지 만나면 더욱 좋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부가 나라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다 이거요. 다음에 자백결이에요. 8이 9를 만나면 혼이가 중요하다. 경사스러운 일이 거듭 찾아온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뭐 생략하고요. 사운의 임자병양이요. 임자병양. 근데 향상에 물도 있고 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숫자가 859다 이거요. 이랬을 경우 좋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운에 지금 사운이니까 왕기성이 이 산성 사자와 향성 사자를 비중 있게 봐야 되죠. 그런데 마침 거기에 산도 있고 물도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더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왜 8구가 나왔냐면 여기 그 운방과 구자는 지금 본래 잘 안 쓰죠. 여기가 말하자면 낙서 구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8구도 있지만은 이 한궁과 중궁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또 이 사가 9하고 연결이 되고, 또 향성 사자는 8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 사사를 이게 98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요. 아무튼
중궁과 다시요. 중궁과 이 항궁은 항상 연결시켜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요. 그 이야기고요. 요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요 내용은요. 여기 체주에서 조금 종명선생 예를 든 것이 조금 맞더라네요. 대신 여기 해보죠. 필자가 종명선생이죠. 예전에 경험을 했어요. 대만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요. 거기 농해에 총간사인 사조관의 주택인데 이 주택의 감정 결과입니다. 사운의 임자병양의 손방에 수탑이 있어요. 수탑이 아주 높이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탱크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애성이 859다 이거예요. 그리고 향성은 방금 나왔던 44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두고 정명 선생의 그 사조관 그 양반은 크고 작은 노파, 그러니까 본부인하고 이 소는 작은 부인이죠. 부인을 둘을 뒀다 이거죠. 뭐 과히 뭐 요즘 뭐 좋든 않겠습니다만은 부인이 둘을 둘 정도로 뭐 행복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가 갑이란 건 최고이다 이거. 그 일대에서 말하자면 최고인데 사실 그 결과는 모두 다 다남바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수탑이 있다 이거 있어요. 수탑이 있다면 수탑은 물탱크니까 물탱크는 체가 되고 안에 내용물은 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여기 내가 지금 송궁에 산도 있고 물도 있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사운인데 8구는 생황진기가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이건 좀 굉장히 좀 고수 방법인데요. 해석을 하려면요. 지금 일단은 여기 445고 985고 이것도 8구가 있는데 중궁에 8구 연결시키고 또 8구는 요 445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운이지만은 이 8구를 갖다가 좋게 해석한 겁니다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요. 또 8운의 경자갑병 책계네요. 지금 8운이죠. 8운인데 경자갑병 책계가 산성 8은 공궁에 있고 향성 8은 진궁에 있네요. 근데 지금 현재 8구를 설명하고 있죠. 8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89, 98. 98이 서로 모이는 국인데 향상에 애득이 986이다 이거요. 지금 진궁의 숫자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 물도 있고 산도 있으면 부기와 정수가 전비하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8운에 팔자가 있는데 그 물이 있으니까 왕기고 또 8운에 구자가 있는데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 8운에 구자는 생기죠. 그래서 재물과 인정이 모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요. 다음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파 이제 여기에서요. 구파를 해석합니다. 보는 8이죠. 그 다음에 병정 9죠. 그것도 있고 또 요 구자와 운만 6자를 합치면 96이 되죠. 그런데 다시요. 9와 6에서 병정은 9고요. 또 조는 만난다는 뜻이죠. 여기 그리고 요 6자가 있네요. 6자는 건이 6이죠. 여기에서 운반 6자는 한자로 쓰니까요. 이렇게 바꿔놨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8호고 6도 있죠. 그것은 경금 우토다 이거. 경금 우토가 되면 부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부가 도주라는 사람이 있었죠. 부가 도주와
견줄 정도이고, 그리고 또 문사가 참군 혹은 이도에서 타경이다. 그러니까 이 98뿐만 아니라 이 6가지 이 해석에서 아주 좋은데, 다만 한 가지 지금 이 경자갑향에서 책계니까 만약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파룬의 자, 이것도 지금 책계입니다. 자자나 계자 책계에서 간인방 간인방의 애성이 982가 돼요. 그런데 천시는 8이고 병시는 9하고 2 되죠. 그런데 이쪽 방향의 지호가 저수지가 월량 방광하면은 말하자면 부와 기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까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물만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8호고 2하고 합십이 되기 때문에 재물적으로는 좀 더욱 좋겠습니다요. 다음에 9하고 8이요. 9하고 8. 화의 염이 화생토를 갖다가 마르게 해버린다. 이거 화생토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이자에 구자에 이자나 팔자 전부 다 토죠. 토를 만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안 좋다는 이야기네요. 또 천시가 합 병고나면 부감적국, 요건 방금 위에 나왔었죠. 현공지리의 중요함은 당원의 등령이 있고, 그리고 또 형기가 서로 잘 배합이 되는 데에 중요함이 있다 그랬네요. 9와 8은 화생토로 상생이죠. 그런데 이게 길상이 될 수도 있고 흉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등령합국이면 생입이라고 합니다. 등령합국이면. 그리고 신령이나 불업급이면 생출이라고 그래요. 요것은 좀 어렵기도 하고 학자마다 좀 이론이 조금 달라요. 그 정도 해두시고요. 비본에 7에 있어서 7이 있고 8은 천시다 이거죠. 그런데 하원시에 예를 들어서 7운 때 산을 거두는데 그 산의 숫자가 7, 8, 9가 돼 있어요. 7운의 7자는 왕기, 7운의 8자는 생기, 7운의 9자는 차생기가 되죠. 이것을 보고 삼양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삼양성 그러니까 왕기, 생기, 차생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 168을 168 삼길수가 있죠. 그걸 보고 또 삼양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생왕 차생기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물에서 이가 도산하여 상배하면 여기 채우다. 그런데 이자가 만나는 것은 또 8하고 2는 합십이 되고요. 또 27화가 돼서 또 생성수가 돼서 좋고요. 또 9하고 9가 2를 만나면 화생토를 해서 좋은데, 특히 이 8과 2하고 8운의 경우에는 8과 2가 합십이 되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요. 여상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대용 선생의 제자인데 그 비본에 보면은 나머지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요.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다 아는 내용이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요. 9, 2화죠. 이게 마지막이 됩니다요. 설계전에 보면 주역 설계전입니다. 이라는 건 밝음이다. 만물은 모두가 다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남방직계이고, 성인이 남면하고 남쪽을 바라보고, 근데 꼭 여기에서 남면이라는 것이 동서남북의 남자보다는 이 밝음의 의미를 좀 더 비중을 두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천하를 듣는다는 게 천하의 백성들의 의견을 잘 듣는다 그죠. 그래서 밝음을 향하여 정치를 한다 그런 거 있는데, 뭐 이것은
그것은 성인이 남면을 보고 정치를 한다는 건 모두 그 이계를 취함에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괴사 요건 이계에 대한 괴사입니다. 이계는 정하면 이롭고 형하다. 그래서 비누라는 것은 암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착한 마음씨를 갖다가 기르면 길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계속 주역 이계에 대한 단위입니다. 이계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은 하늘에 붙어 있고 또 백곡초목은 대지에 걸려 있고 그래서 거듭 밝혀 가지고 정에서 붙어 있으면은 천하를 변화해서 이룬다 이거요. 그래서 그 부드러움이 중정에 붙어 있기 때문에 향하다. 그래서 비누 착한 마음씨를 쌓으면은 길하다. 이건 주역에서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요. 이께는 선천에는 건금이고 숫자로는 9죠. 근데 후천에서는 화가 되죠. 수로는 9다 이렇게 내리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의미로는 의부 의지하에 따르다. 이것이 아까 고을려자 있죠. 고을려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따르다고 하는데 어디에 붙어 있다. 그런 내용도 됩니다. 비교하고 대비하고 광명이 또 의미가 있죠. 또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심, 심장도 되고요. 눈도 되고 대복이란 건 배를 말합니다. 뱃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본래 이께가 음효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요. 이것은 쌍성해자국이 구운에 있어서는 12개가 있죠. 이러게요. 나머지 또 12개는 해좌의국이다. 그러니까 이름과 구운에는 왕산왕약과 상산하수가 하나도 없죠. 이름과 구운에는요. 그 내용이고요. 구라는 숫자는 양수는 13579죠. 13579 중에 그 끝이고 일운에서 구운까지 원운이란 건 3원 구운을 의미죠. 상원, 하원, 중원이 원이고요. 운이란 건 1, 2, 3, 4, 5, 6, 7, 8, 9운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구는 화죠. 화의 성질은 아주 조열해요. 마르고 아주 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구가 길상위에 있을 때는 발복이 아주 즉시 오고 또 흉도 마찬가지로 그 화가 아주 즉시 온다는 내용입니다요. 그런데 구는 조금 다른 숫자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물을 거두었을 때 물이 아주 굉장히 많은 걸 갖다가 아주 기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성 구자가 있는 곳의 물은 구수소수 작은 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판전수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게 뭐 이게 물이 여러 군데서 계단식 논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요 흘러내려오는 물이 혈에서 볼 때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창판수 과거 우리나라나 동남아시아 보면 계단식 논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겁니다. 창판수 또는 창판전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다가 용격이 아름다우면은 대유학자인데 지금은 아주 대학자가 나온다 그랬고요. 현기부의 이방의 이치가 참하면 아주 험하고 바위로 돼 있으면은 눈이 다친다고 그랬고요. 현공비지의 개구필이 남방에 꽂혀 있을 경우는 손산지 이것은 시험에 낙방한다는 의미입니다요. 그리고 구가 있는 곳은 밖에 해줘야 되는데 만약 어둡게 돼 있으면 신지가 맞기 어렵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안 난다는 이야기죠.
아까 그 개구필이라고 했는데 개구필 그림은 이 매천필 또는 법사필을 두 가지 다 이 개구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끝부분이 이 찢어지고 갈라진 것을 이 개구필이라고 합니다. 애성 구가 있는 방에 산의 모양이 파쇄되거나 석골이 인순, 이건 좀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바위로 되어 있을 때는 눈의 질병이 생긴다고 그랬고요. 산이 뾰족하되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개구필 또는 매천필, 아까 그림 보셨죠? 그랬을 때는 고시 시험을 봐가지고 사완 벼슬이 되는 것은 불려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무는 이제 아까 그 법사필이라고 했는데 무당하고 똑같습니다. 무당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A급이 못 되고 B급 내지 C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매천필 법사필의 모양이 끝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럽니다요. 그 다음에 구자가 있는 곳에 막히면 안 되는데 차폐예요. 차폐하다 보니까 음암해요. 어두워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묘의 후손이나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리석게 되거나 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나오고 또 심장이나 눈에 질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자화는 신지가 된다 이거 신지. 신지 뭐 정신력 또는 뭐 지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는 이게 음효가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기 심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가운데를 말하죠. 가운데에 구멍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눈 신지가 되고 눈이 되고, 그런데 간은 눈하고 개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간은 혈, 즉 피를 주관하는데 만약 간이 허한즉슨 피를 갖다가 통제한다 그런 뜻이죠. 통제,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바람이 생기고 그 바람이 움직이면은 머리가 어지럽고 눈은 현기증이 생긴다 그런 뜻이죠. 두는 이게 육자하고 관계되죠. 근데 구자하고 육자하고 서로 연결이 되죠. 애성구가 있는 방에 신령이고 상산화수를 범했을 경우에는 방금 위에서 말은 신지가 난청을 나왔었죠. 그래서 우매불령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매 어리석고 영어무지 못하다. 그러니까 뭐 바꿔 말하자면 어리석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 또 나오네요. 간이 허하면 빈혈로 어지러움증이 생긴다 그랬네요. 여기까지 해서 1에서 9를 끝냈는데 일부 좀 덜 끝난 거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